정전압 계통에 접속된 동기발전기에 여자를 약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동기발전기 계통에 접속된, 이 말은 병렬 운전을 얘기합니다. 동기발전기 두 대를 병렬 운전하게 되면 이때 한 대를 여자를 약하게 하면입니다. 자, 아래 설명을 보신다면 저는 A 발전기가 증가, 뭐가 증가요? 여자를 증가시키면 무효분이 증가되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B 발전기에 이 무효분이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무효분과 상쇄됩니다. 상쇄되다 보니까 이 B는 오히려 역률이 좋아지게 되고, 오히려 A는 여자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무효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역률이 감소하게 되죠. 문제에서는 약하게 했다니 오히려 약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 말은 이 B 발전기가 여자 전류를 약하게 한다. 약하게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발전기에 무효분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상쇄하게 됩니다. 여자를 약하게 하게 되면 역률이 좋아지고 앞선 무효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교류기에서 유기기 전력의 특징, 고조파분을 제거하고 권선을 절약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권선법은 교류기, 이 교류기는 동기발전기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 중에 우린 두 가지잖아요. 분포권, 그 다음에 단절권. 여기서 단절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인트는 권선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절권입니다. 전절권에서 단절권으로 쓴다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우리 단절권 개수 KP는 사인 2분의 N 베타 파이가 됩니다. 이때 N은 특정 고조파분을 얘기하고요. 여기 베타는 이것을 얘기하죠. 베타는 극 피치분의 코일 피치로 계산됩니다. 12극의 3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기계각 15도에 대응하는 전기각은, 이걸 기억해 주세요. 기계각은 전기각에다가 P분의 2를 곱하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공식 있죠? NS는 P분의 120F라는 공식이요. 이렇게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계각이 15도일 때 전기각은 곱하기 P가 몇이에요? 12. 2죠. 계산하면 6을 곱하면 6, 5, 30, 90도가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제동건선의 주요 작용은, 제동건선, 이 제동건선은 발전기에선 뭐라고요? 이 부분이요. 동기속도 전후로 진동하는 것이 난조다. 속도가 변화할 때 제동건선이 자속을 끊어 제동력을 발생시켜 난조를 방지한다. 난조 방지죠. 진동 방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는 뭐예요? 기동 토크를 발생, 기동건선의 역할을 한다.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동기기 자극면 회전 계자형에서 회전체 부분에 홈을 파고 권선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제동건선이라고 합니다. 34번의 답은 발전기니까 난조 방지. 전동기라면 졸지의 답은 3번으로 바뀝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 동기화력을 나타내는 식은 단 P는 수수전력, 델타는 상차강이다. 이때 수수전력은 무엇이냐면요, 주고받는 전력을 얘기합니다. A는 주고 B는 받는 전력을 수수전력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수전력 P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P는 이 XS
분의 2의 제곱 사인 델타로 표현합니다. XS는 동기 리액턴스, E는 유기기전력을 뜻하죠. 이때 동기 화력은 무엇이냐? 동기 발전기 2대 운전 중 한 대가 동기를 벗어나려고 할 때 원래의 동기 상태로 되돌리려는 힘이다. 원래의 동기 상태로 되돌리려는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수 전력을 d 델타로 미분한 값입니다. 동기 화력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미분값도 기억해 두세요. 동기 화력은 2xs분의 2제곱 코사인 델타입니다.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5가지죠.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모여,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입니다. 이때의 용량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입니다. 단락비가 큰 것.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철기계를 뜻해요. 철기계. 이때 6가지를 우리는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단락비가 크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아집니다.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동기 임피던스 ZS가 작아집니다. ZS가 작아진다는 뜻은 이 부분 전압 강하가 작아집니다. 세 번째, 전압 강하가 작아지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아집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니까 안정도가 좋아지죠. 안정도. ZS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니 이때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집니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아지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아지니까 C부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 선로 충전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C부하의 증가로 주자속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고요. 결론은 유기기 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자속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좌철심이 커지죠. 그래서 철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철선이 커지게 된다.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이 뜻은 효율이 나쁘다. 안정도는 좋지만 효율은 나쁘다. 이 특징은 단락비가 크다는 특징입니다. 이 6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도가 높다. 답은 1번이요. 38번 동기조상기를 부족 여자로 사용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기조상기는 동기 전동기를 뜻하죠. 동기전동기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V곡선, 위상 특성 곡선입니다. 정출력 상태에서 계좌전류 IF를 변화시킬 때 IF와 IA, 계좌전류와 전기자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V곡선은요. 이때 IF를 부족여자로, 이거를 좀 낮게 운전하게 되면 부정여자 상태로 운전하게 되는데, 이때의 특징은 인덕터 작용을 하고요. 부족여자니까요. 그리고 L 성분으로서 지상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부족여자로 사용하게 되면은 리액터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답은 1번. 문제에서 과여자라고 물어보면 답은 4번으로 바뀝니다. 수백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고주파 발전기에 쓰이는 회전자형은 무엇이냐? 우리 동기 발전기에는요, 구조가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회전자에 의해서요. 대표적인 게 회전 계자형이죠. 회전 계자형. 이외에 회전 전기자형이 있습니다. 이때는 특수 용도 및 극히 소용량에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유도자형이 있는데, 계자극과 전기자를 함께 고정시키고 그 중앙에 유도자라고 하는 건선이 없는 회전자를 갖춘 것으로, 이 말은 유도자라고 돌극 구조의 회전자 철심만이 회전하는 구조로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 정도의 고주파 발전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유도자형.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 V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V곡선의 정의는 정출력 상태에서 계좌전류 IF를 변화시킬 때 계좌전류와 전기자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답은 1번. 공급전압 V와 부하가 일정할 때 계좌전류의 변화에 대한 전기자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다.